안녕하세요. 지식생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혈관 건강 주치 내과 전문의 김민준 원장입니다. 지난 두 편에서 우리는 혈압을 낮추는 좋은 음식들을 배우고 여러분의 식탁을 건강하게 채워 넣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비트와 등 푸른 생선, 잎채소와 양파, 마늘까지 좋은 것들을 잘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혈압이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숨은 범인이 식탁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그 숨어있던 혈압 도둑들을 낱낱이 체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즐겨 먹지만 혈압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음식과 습관들을 짚어드리며 경각심을 높여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그동안 이런 걸 먹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식생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혈압을 높이는 첫 번째 숨은 범인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국물과 젓갈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칼칼한 젓갈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하지만 이런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안타깝게도 혈압에는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면 국물 한 그릇에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다 들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경고하면 에이 설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즉 소금 5g 정도입니다. 티스푼 하나가 채 안 되는 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는 육개장 한 그릇에는 소금이 7.3g, 즉 나트륨 2920mg이나 들어있어 한 끼의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1700에서 21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으니 국물까지 다 마시면 하루 권장량의 85에서 105%를 한 번에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대부분의 나트륨은 우리가 요리할 때 직접 넣는 소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가공식품과 외식에 숨어 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물론 짬뽕 같은 외식 메뉴나 자반고등어, 젓갈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 어마어마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죠. 한식은 특히 국, 찌개, 그리고 김치, 젓갈, 장아찌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발효 음식들이 많아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왜 혈압이 오를까요?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몸속에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이로 인해 혈액량이 늘어나고 늘어난 혈액량이 혈관벽에 더 큰 압력을 가하게 되어 혈압이 상승하는 거죠. 게다가 나트륨은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혀 혈관을 뻣뻣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나트륨의 습격에서 우리 혈관을 지켜낼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국물은 마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세요. 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지켜도 여러분의 혈압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조리 시에는 소금 사용량을 확 줄이세요. 대신 마늘, 양파, 후추, 허브, 레몬즙 같은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염 간장이나 저염 된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다시마, 멸치, 채소 등으로 직접 육수를 내면 소금 없이도 감칠맛 나는 국물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 시에는 국이나 찌개가 나오면 국물은 가급적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반찬은 한두 젓가락 정도만 맛보고 신선한 채소나 나물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 구매 시에는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공식품을 구매해야 한다면 반드시 제품 뒷면에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서 나트륨 함량이 낮은 것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염, 무염 표시는 꼭 확인하시고요. 김치 섭취에는 김치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죠. 저염 김치를 선택하거나 직접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을 조절해서 소금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김치는 유산균도 풍부하니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고혈압 관리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의 혈관을 나트륨의 습격에서 지켜내세요. 여러분, 고혈압의 주범이 짜고 매운 음식, 특히 나트륨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놀랍게도 설탕 역시 혈압을 급상승시키는 또 다른 강력한 범인입니다. 특히 음료수나 가공식품에 흔히 사용되는 액상과당은 우리 혈관에 직접적으로, 그것도 아주 빠르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달콤한 것이 왜 혈압을 올릴까요? 그 기전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교묘합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설탕, 특히 액상과당처럼 액체 형태로 된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엄청나게 많이 분비하죠. 그런데 만성적으로 설탕을 과다 섭취해서 인슐린이 계속 높게 분비되는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콩팥에서 나트륨 배설을 방해하고 혈압을 올리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둘째, 혈관 염증과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과당은 우리 몸속에서 요산 수치를 높이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런 과정은 혈관 내벽을 이루는 내피세포의 염증과 손상을 일으킵니다. 건강한 혈관은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데 당분으로 인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이 산화질소 생성이 방해받아 혈관이 뻣뻣하게 굳고 혈압이 더 오르게 됩니다. 셋째,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과잉 섭취된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됩니다. 그런데 이 과당이 아주 쉽게 지방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줄여서 NAFLD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고혈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혈압이 더 높아지고 혈압약도 잘 듣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섬유질 없이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액상과당 음료가 가장 해롭습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등은 마시는 즉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어 우리 혈관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것 안 좋아해 하면서도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믹스, 요구르트,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과일 주스에도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으로 따지면 무려 10개가 넘는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천연 과일 주스라고 파는 음료수에도 이 정도의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각설탕 덩어리를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칼로리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마시는 제로 음료들입니다.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이 제로 음료들도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교란하거나 우리 몸의 대사 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로라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양념치킨이나 닭강정, 곱창 전골, 떡볶이, 찜닭 같은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사실 나트륨, 설탕, 그리고 지방의 삼중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으면
우리 뇌는 강력한 맛있음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은 우리 혈관 건강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죠. 설탕으로 인한 염증은 나트륨으로 인한 고압력의 혈관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지방은 혈관에 기름때를 끼게 하고 혈관을 좁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 맛의 함정 패턴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건강한 식단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음료수 대신 물, 차를 습관화하세요. 물이나 설탕 없는 보리차, 옥수수차, 아니면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히비스커스 차나 녹차를 즐겨보세요. 단 간식 대신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물론 과일에도 과당이 있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몸에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설탕 무첨가나 무가당이라는 문구에 현혹되기보다 실제 당류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천연 당분이라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소량 활용하거나 단맛을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점차 미각이 변하면서 단맛 없이도 음식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혈압 관리는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혈관을 보호해 주세요. 자, 이제 혈압을 급상승시키는 세 번째 숨은 범인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식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가공식품과 튀김입니다. 햄, 소시지, 치킨, 감자튀김 정말 맛있지만 이 음식들은 혈관에 치명적인 기름때를 끼게 하는 주범이자 나트륨과 설탕까지 덤으로 안겨주는 삼중 악당과도 같습니다. 가공식품은 왜 나쁠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햄, 소시지, 어묵, 즉석 카레나 짜장, 냉동 만두 같은 가공식품들은 맛을 내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첨가당, 그리고 나쁜 지방을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입니다. 이 지방들은 혈관 벽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만들어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증을 폭발적으로 가속화시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이 흐르기 더 어려워지고 그 결과 혈압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가공식품들은 보존을 위한 각종 화학 첨가물까지 들어있어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부담을 줍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싸구려 기름을 넣는 것과 같아서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거죠. 튀김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돈가스 등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고온에서 산화된 기름을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혈관 건강에 최악입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 혈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도 매우 높아 혈관에 기름때를 덕지덕지 붙여 혈관을 좁고 뻣뻣하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구매 시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첫째, 나트륨 함량입니다. 2000mg을 기준으로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세요. 둘째, 포화지방 함량입니다. 되도록 낮은 것을 선택하세요. 셋째, 트랜스지방 함량입니다. 트랜스지방은 건강에 매우 해로우니 0g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0g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쇼트닝이나 마가린, 부분, 경화유 같은 성분명이 보인다면 아주 적은 양이라도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되도록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 통곡물, 살코기, 생선 등 직접 재료를 사서 집에서 조리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즐겨 마시는 기호식품, 술과 커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못 마시면 무슨 낙으로 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 관리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는 이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즐겨야 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알코올,
즉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명백한 고혈압 유발 요인이며 여러분이 힘들게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의 효과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다시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과음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혈관을 손상시켜 만성 고혈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술을 아예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정 드시고 싶다면 하루 에탄올 30g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략 소주 2에서 3잔, 맥주 1병 720ml, 와인 한두 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크고 혈압 조절 상태에 따라 위험할 수 있으니 최대한 적게 마시거나 아예 안 마시는 것이 혈압에는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만약 매일 과음하던 분이 갑자기 술을 끊으면 금단 현상으로 혈압이 일시적으로 급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주에 걸쳐 서서히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절대 무턱대고 끊으려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다음은 커피, 즉 카페인입니다. 커피와 혈압의 관계는 조금 복합적입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보면 카페인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섭취 직후에 혈압을 5에서 10mm Hg 정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신 직후 혈압을 재면 평소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다릅니다. 습관적으로 매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경우 우리 몸이 카페인의 내성을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고혈압 환자는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 혈압이 잘 조절되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게 하루 한두 잔의 블랙커피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것은 블랙커피라는 점입니다. 설탕이나 크림, 시럽 등 칼로리와 불건강한 지방의 원인이 되는 첨가물은 절대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혈압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혈당과 콜레스테롤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페인에 민감해서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오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섭취를 자제하거나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커피를 마시기 전후로 혈압을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이 카페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커피 섭취 후 혈압이 너무 높게 오른다면 과감히 줄이거나 끊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튀김, 그리고 술과 커피, 이들은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만 혈압 관리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분명 현명한 선택과 조절이 필요한 식품들입니다. 오늘부터 이 숨은 범인들을 식탁에서 조금씩 멀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 더 건강하게 숨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식탁에 숨어있던 혈압 상승의 주범들, 즉 과도한 나트륨을 품은 국물과 젓갈, 달콤한 독이 되는 설탕과 액상과당, 그리고 혈관에 기름때를 끼게 하는 가공식품과 튀김의 위험성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즐겨 마시는 술과 커피를 어떻게 하면 혈압에 부담 없이 현명하게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상세히 알려드렸죠. 이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현명하게 조절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혈압을 낮추는 좋은 음식들을 배우고 오늘 나쁜 음식들을 알아봄으로써 여러분은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퍼즐의 절반 이상을 맞추셨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현명하게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혈압 도둑들을 과감히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조금 아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지켜줄 겁니다.
고혈압 관리는 단순히 약을 복용하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 자신의 건강한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나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혈관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감소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선 안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들은 의료 전문가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즉 여러분의 주치의와 꾸준히 소통하며 진행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기적인 혈압 모니터링과 기록,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시간이 지나며 복리처럼 쌓여 더 길고 활기차며 건강한 삶이라는 값진 결과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고혈압 관리는 수동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능동적인 여정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식탁에서 피해야 할 것들을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혈압 관리의 최종 열쇠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최고의 운동법과 스트레스 해소법, 그리고 금연의 중요성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적인 루틴을 아낌없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식생활 채널 시청자분들만큼은 혈압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마지막까지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식생활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